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나라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지금 뭐 살 떨리게 살고 계시죠? 이 나라 어떻게든 가뜩이나 지금 마음 속상하고 그런데 올림픽 때문에 더 화병이 도지고 있어요. 예. 우리들의 따놓은 금메달도 뺏기고 이제는 3월 9일 대선도 우리들의 주권, 선거권도 빼앗길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It's the Life 맥다니엘이 준비했습니다. 부정선거 원천 무효. 저와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멋진 용사 한 명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무서워지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아끼고 아꼈다가 이분에게 써야 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불칼 변호사입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린 선거 시민행동 그리고 또 국민특검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 멸공 방송에서 네네. 이게 또 출연해 주시겠다고 네. 해주셔가지고 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유승수 변호사 허경영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밀리지 않고 그 기백 장관 임명권 주겠어요 이거에도 넘어가지 않고 선거 표를 세우겠다는 그 기백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부정선거 네. 저랑 유승수 변호사님이 정말 4.15 부정선거 거의 2년 전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처음 뵀는데 지금까지 안 밝혀졌습니다. 그때 뭐 노래가 끝내줬죠. 네, 제가 그 투표지 한 장이란 불후의 명곡을 부르고 그게 업이 될 줄 몰랐어요. 그게 업이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프로 방송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그렇죠. 계기가 된 사건이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아니 저는 정말 대한민국 일어날 줄 알고 그냥 어르신들 힘 빠지지 않게 내가 가서 재롱이라도 피워야 되겠다고 간 건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래도 그 노래를 듣고 많이 힘이 났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3월 9일 어떻게 해요 이거? 3월 9일은 사실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손에만 우리가 맡겨둬서는 안 된다.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클린한 선거를 이제 유지하고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관이고 그래서 국민 세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 유승수 변호사님이나 우리 국민혁명당과 모든 이 국민들이 나서서 참관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는 이 시대 너무 낙담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우리 국민적인 관심이라는 게 항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국민들이 주권을 상실한다. 그런 거죠. 정치인이 더럽다고 해서 정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결국에 뭐 이 주사파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이 어떤 중우 정치를 표방하는 이런 대중들의 선동에만 앞장서는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기관으로서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선거 관리에 대해서 응당 그냥 잘하겠거니 이렇게 믿고만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데 국가기관이잖아요. 우리가 국가기관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어떠한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만 바탕으로 해서 아예 무관심해진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처럼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국민적인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불공정성 시비를 낳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계속해서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그냥 뭐 경제가 좋고 할 때는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진짜 이놈들이 180석을 가진 이놈들이 이뤄가는 그 나라 정치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봐주다 보면 이게 권리인 줄 알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봐주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권리인 줄 알고 국민들을 막 가르치려 들고 그 불법을 당연한 걸로 알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4.15 부정선거 일어났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뭐 재판하면서 증거는 나중에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건가요?
당시에 이제 저도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죠. 네. 근데 그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과 그렇죠. 후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났던 겁니다. 모든 거의 전 지역구에서 경합 지역이라고 하는 모든 전 지역구에서 선거 결과가 다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같은 국민이고 같은 표본인데 어떻게 사전 투표에서는 그렇게 여당이 우세로 나오고 네, 본 투표에서는 야당이 우세로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합쳐 놓으니까 결과는 뒤집어지고 결과가 안 뒤집어지면 괜찮은데 결과가 다 뒤집어졌으니까 그래서 지난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정선거를 일단 왜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외쳤고 그 증거들이 차고 넘쳐나는지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모아왔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우리 혹시 유승수 변호사님 그 UFC 아시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네. 있죠. 뭐 본인은 이제 법정에서 UFC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정 UFC 선수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벤턴급 선수고요. 대한민국의 UFC 경기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고요. 당시 데이너 화이트 UFC 사장도 대한민국에서 UFC 경기를 자주 개최를 하겠다. 왜 돈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냐, 격투를 좋아하냐, 격투 지식도 없고.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진 띄워주시죠. 자, 저 선수가 방태현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결국에는 외국 선수랑 붙었는데 스플릿 디시전, 그러니까 판정승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판정승으로 The winner is 이긴 사람은 방태현 했는데 웃질 않아. 웃지 않고 오히려 어안이 벙벙한 어안이 듯한, 벙벙해요. 네. 다른 사진 봐볼까요? 아, 이거 보세요. 오히려 놀래요. 잠깐만. 기뻐해야 되는데 놀래요. 저건 지금 이겼다고 해가지고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겼다고 손을 들어준 거죠. 들어주니까 더 놀래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승부 조작을 한 겁니다. 승부 조작을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느 브로커한테 1억을 받은 거예요. 너 좀 몇 대 맞고 경기 져. 그래서 그 나름 경기 지도록 자기가 힘도 빼고 맞는 척도 하고 했는데 너무 몇 대 때렸어. 유효타가 점수가 들어가서 판정이 이긴 걸로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아서 5천만 원은 자기가 지는 쪽에 또 베팅을 했어요. 뭐 기가 막히네요. 예, 근데 자기가 이긴 걸로 나오니까 아씨 뭐 됐다 이런 표정이죠. 근데 이 표정이 똑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기억나셔야 돼요. 네. 180석을 얻었는데 저 표정, 요 표정과 기억해 보십시오. 180석을 얻었는데 원래 이분들이 출구조사 나오면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뭐 원래 아주 감정에 솔직한 거에 부족해서 아예 그냥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입이 사실. 귀에 걸렸어요. 네. 저 정도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표정이에요. 아니 왜 180석이 넘는데 표정이 안 좋을까? 이렇게 잘 웃는 사람들이 참 신기합니다. 180석은 사실 저 정당이 받아본 적이 없는 의석이죠, 사실. 근데 저는 저 리액션 자체가 저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겼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너무 기뻐야지. 너무 기뻐야 기뻐야지. 되는데 네. 어쩜 저 왼쪽에 방태현 선수 승부 조작한 선수랑 같은 리액션을 보이냐. 표정이 똑같습니다. 표정이 똑같아요. 네, 표정이 똑같습니다. 표정이 너무 똑같죠? 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러면 정말 너무 티나게 했는데 너무 티나게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180석을 얻을 거라고 얘가 또 예언을 했어요. 네, 그 촉새가 또 이야기를 했죠. 180석 얻을 수 있다. 저것도 그때 당시에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엄청 욕했잖아요. 교만하다고. 그렇죠. 뭐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아니야. 택도 지금 없는 민심이 소리. 어떤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잖아. 민주당만 빼고가 그때 당시에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우리들 사이에서는 신문 사설도 그렇게 나왔고. 근데 180석을 예견하니까 우리가 어이없어 했죠. 문재인이 또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 수준으로 국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180석을 예언한다. 이거 뻔뻔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 때 당시에 유촉새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욕을 다 먹었는데 진짜 180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승수 변호사 저랑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왼쪽 보십시오. 저게 이제 사전 투표죠. 사전 득표율이 전국에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본 투표에서는 다 야당이 이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라 그러던데. 그렇죠. 이제 확률적으로는 이제 뭐 박영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선거구 저렇게 된 선거구 숫자만큼 네. 동전을 던져서 모두 다 한쪽 면이 나오는 확률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확률은 뭐 0.0000 몇 퍼센트 되겠죠. 근데 그런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 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는 뭐 얘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부정선거 음모론 일축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사전투표 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틀딱이라고 불리는 야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했지만 네.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사전투표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 18,210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몇 초 단위로 계속해서 한 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지만 저 숫자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가 18,000명이 투표했다고 합니다. 이 부천 신중동도요. 현재 국민의힘 야당이 본투표에서는 이겼어요. 하지만 사전투표에 저 18,210명의 표가 들어가자 여당으로 당선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18,210명이 정말 가능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3.7초마다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 끊어지지 시국이라서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또 본인은. 그 가능하다는 거는 실제 예를 들면 이제 육군 훈련소, 그렇죠. 육군 훈련소에서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합니다. 훈련소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하겠습니까? 거기도 투표함이 하나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투표 숫자보다 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군인들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돼도 불가능한 숫자라는 저게 거죠. 지금 질서 정연한 모습은 아니죠. 저기만 그렇죠. 봐도 지금 텅 벼 보이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씨가 주장하는 주장, 당시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거 증거다, 부정선거 증거다,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니까 프린터가 3.7초마다 더 빨리 인쇄될 수 있대.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까? 누가 프린터가 투표를 합니까? 프린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뭐 프린터기가 여러 개가 있고 10개가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실제 어떤 투표소든 투표함은 하나입니다. 예, 투표함은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투표함을 여러 개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 그렇죠. 수가 없고요. 투표함은 하나고 투표함 하나에 끊임없이 3.7초마다 투표가 계속 계속 넣어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죠. 저 사실을 이제 실제 밝히기 위해서 이제 다른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증거 보전 신청을 못 했는데요. 네. 안 했는데 국민혁명당에서 부천시 예, 선거 증거 보전을 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예, 근데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죠. 네. 그냥 아몰랑이네, 아몰랑. 네. 야. 지금 대법원 민유숙 재판관, 민유숙 대법관이 도망갔다 그러던데. 도망갔습니다. 재판을 하다가. 네, 국민혁명당 원고 국민혁명당의 비례대표 그리고 또 전체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유숙 재판관이 재판 한 번을 딱 열고 그날 나와서 나는 이 재판 못 하겠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맘대로 해라. 저희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죠. 국민특검단 변호사님들이 엄청나게 못 참죠, 그런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를 뒤로 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혁명당이 저 증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소송을 건 건데 맞습니다. 저거 밝혀지면 판도라 상자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민유숙 재판관이 재판 도중에 도망을 가버렸다. 돈도 저희가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많이 냈습니다. 국민혁명당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구를 지금 8개 이상 지금 증거 보전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전부 다 지금 법원에 냈고요. 이미 냈어요. 네, 이미 냈죠. 그 냈으니까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인지대하고 도망가요? 선달료를 냈고, 예, 법원은 당연히 재판을 받으면 재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민혁명당 소송은 정말로 밝혀지면 시작을 하게 되면 재검표가 시작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7개 선거구 전부 다 증거 보존된 곳에 모두 다 증거를 확인을 하고 재검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특히나 저렇게 뭐 부천 뭐 이렇게 특별한 거긴 곳을 저희만 또 해놓은 거죠. 예, 뭐 또 종로 뭐 이런 거 다 말할 것도 했으니까요. 없죠. 네,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정말
우리 국민연맹단 전국에 그래 도망칠 테면 도망쳐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우리 성도들의 헌금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거 지키고자 우리가 언제 한번 이렇게 뭐 후원금 모으고 이런 적 없거든요. 정광훈 대표님이 네.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청교도 우리 영성원 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의 그런 헌금과 애국 헌금들 해외에서 온 것들 그걸로 정말 국민들의 표를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재판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에이 뭐 이준석 씨 말대로 3.7초마다 뭐 될 수 있겠지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천 신중도 18,000명이 한 투표입니다. 이게 실제 기사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여기 CCTV 자료를 공개라고 우리가 요청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뻑이잖아요. 안 주잖아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CCTV가. 아니 어떻게 공기관에 CCTV가 없지? 여러분 저렇게 투표한 네. 게 2017년인데 논산훈련소 역대 최고 사전 투표라고 하면서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저 때 몇 명이었냐? 저게 11,000명입니다. 예, 저 숫자가 11,000명입니다. 저렇게 이틀 딱딱딱 내내 맞춰서 이틀 내내 네. 이틀 내내 쉬지 않고 논산훈련소에 온 정말 각 잡힌 군기 바짝 든 군인들이 저렇게 이틀 내내 해야 한 게 11,000명이에요. 비교해 보십시오. 네, 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숫자죠. 왼쪽은 11,000명, 오른쪽은 18,000명. 그리고 요번에 또 중요했던 거는 투표하려면은 오직의 과정이 많았잖아요. 네. 장갑 끼고 장갑 끼고 소독제 바르고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네. 2m 거리 유지하고 도대체 3.7초에 18,000명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 거냐고요. 지금 왼쪽 사진이나 오른쪽 사진이나 둘 다 투표함은 하나라는 겁니다. 투표함 그렇지. 하나입니다. 군인들이 저렇게 아무리 열과 오를 맞춰서 투표를 질서정연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투표함은 하나에 투표하면 하나. 끊임없이 들어갔겠죠. 그게 1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를 하는 곳은 여러 곳인데 결국에는 찍어서 접어서 넣는 함은 하나니까. 하나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줄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목 현상이 생기겠네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리 무슨 뭐 프린터기를 많이 갖다 놓고 기표소를 많이 갖다 놔도 결국에는 한 군데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기표소 제일 많았고 저기 훈련소 그렇죠. 인원 제일 많이 보십시오, 저거 사진을. 열심히 정말 그걸 증명하려고 임상 실험을 2017년에 해드렸는데 저게 11,000명 나왔는데 역대 사전투표 최고라고. 오른쪽 부천 신중동이 18,000명이라고요? 그리고 CCTV를 공개하자니까 CCTV가 없다고요? 선거를 해보자니까 재판을 하자니까 민유숙 할 수 없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민유수. 이런 사람들은 대법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판사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사기꾼이나 다름없죠. 자, 돈을 냈는데 재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재판을 하겠다고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법원이. 그렇죠. 뭐 쉽게 말해서. 그런데 재판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도망갔다. 그러면은 뭐 국민들의 그 피 같은 돈 몇 천만 원, 지금 거의 4천만 원 가까이를 저희가 4천만 원이 그게 아니 그게 누구 어디에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 4천만 원이 그냥 거기다 너네 일하라 주고 준 건데 그걸 먹고 먹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선거 무효 소송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됐잖아요. 다 조금씩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혁명당 소송만큼은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네.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맥다니엘 돌고지 대통령님께서 이제 전 말씀 선출직이라 저는 공정 선거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부정선거라고 느꼈느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약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를 제가 봤죠. 증거 보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20번 가까이를 참여를 했고요. 뭐 전국에서 저보다 더 참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선거무효. 이순수 변호사님 예. 제일 많이 갔어. 네. 여러 가지를 봐왔지만 그날 국민혁명당의 선거 무효 소송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대법관 민유숙의 태도를 보면서 부정선거임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무슨 도망가는 모습이 어떤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이셨나요? 딱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런 판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네. 여러 네. 수백 그럼요. 번의 재판을 했지만 그럼요. 아니 누가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은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소송을 지휘하고 소송을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좀 네. 깊숙하게 좀 파고들면 말씀하신 대로 판도라의 상자다. 정말 열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비례대표에 관한 비례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은
여는 순간 다 나올 수밖에 없다. 진행되면 멈출 수 없다. 예, 그런 판단하에서 대법원 민유숙 대법관이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뭔가 알기는 아는 거네요. 본인은 그렇게 알겠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정말 증거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는 것들 중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사진 자료들과 함께. 자, 이래서 그런지 사전 투표를 하루 더 늘리자는 이런 여당 후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전 투표가 이런 곳인데 자, 이 사전 투표를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증거를 보지 않고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죠. 저런 것들이죠, 바로. 네네. 자, 사전 투표를 하자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늘리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 투표일을 늘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휴일로 해가지고 그렇죠. 늘리고. 사전 투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인 거죠. 보조적인 수단이고 사전 투표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개표하는 시점하고 투표하는 시점과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넓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유독 저 사람들은 항상 사전 투표를 더하자, 사전 투표일을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말 그대로 본투표 시간을 늘려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고, 충분히 있죠. 그렇게 해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 그 수단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주당은 사전 투표를 주장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전 투표가 들어온 이래로 항상 민주당, 저 좌파 세력들이 항상 이득을 받습니다. 항상 좌파가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국민들 내리 속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사전 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해서 사전 투표에서 저거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젊은 사람, 저도 뭐 나름대로 젊지 않습니까? 우리 네. 돌고지 대통령님께서도 젊으시잖아요. 젊은 최연소 대통령이죠. 예. 저희 사전 투표 안 해요. 저희 사전 투표 안 재밌는 합니다. 게 이번에 또 그 통계를 보니까 지난 4.15 총선은요. 그 사전 투표에 40대 50대가 더 많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전제 거예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충격적이었던 게 그 한 또 요번에 이 사전 투표도 그렇지만 이분 김명수 대법원장 그 재판을 계속 안 하고 재검표 뭉개는 거 이것도 직무유기지만 과거에 이분 또 어떤 또 대법원장이 무슨 CCTV 설치 사전 투표용지 그 보관하는 그곳에 CCTV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주장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뭐 기가 막힌 주장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장들의 기본은 근본적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주장들을 채용을 하는 거죠, 법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아, 노정이 맞아. 그분이 그랬어. 네네. 사전 투표 그 보관하는데 CCTV 설치하면 안 된다고 사생활 보호. 아니 무슨 표에 사생활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결국엔 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공정하게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실제로 그렇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심사 또한 다시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예.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부정 선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식으로 한 거냐 이거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정 선거는 당연한 거고 도대체 얘네들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해서 해명조차도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제일 또 쉬운 게 요겁니다. 빳빳한 투표지. 네네. 이때 당시 팩트 체크 그 JTBC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서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다시 말해서 선관위 표현으로 따르면 형상 기억 종이라고. 그래서 이 투표지 많이 보셨죠, 유승 변호사님? 저거는 제가 직접 본 거죠. 예. 저거 직접 보신 거죠? 예, 구리입니다. 예, 구리. 재검표 현장에서 물론 저 때는 구리에서 한번 미리 보셨던 거고 진짜 재검표 현장에서는 저런 투표지가 얼마나 많았나요? 저런 투표지가 근본적으로는 얼마나 많다라고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예. 기본적으로 그럼 뭐 퍼센트지로 하면은 글쎄요, 퍼센트 절반 이상 넘어가나요? 절반이 넘죠, 당연히. 왜냐하면 아니 절반이 넘는다고요? 절반이 넘는 건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네. 실제로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안 접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숫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빳빳한 사전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퍼센트냐? 정말로 대부분이 그러냐? 관내 사전 투표는 전부 다 접게 돼 있습니다. 안 접고 넣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없죠. 예, 그렇죠.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관외라 하더라도 접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런데 절반 이상이 빳빳하다. 뭐 아니면은 다시 이게 접었는데 다시 펴진다. 대한민국에서 종이 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종이가 뭐죠? 지폐. 집회죠. 네. 지폐가 제일 좋죠. 지폐 한번 접어 보십시오. 다시 펴지나.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빳빳한 투표지 저게 뭐 50% 넘었다.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저 답변이 너무 웃기잖아요. 국민들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가 형상기억 능력이 있어서 펴진대. 그럼 그런 종이를 가져와서 증명을 하든지. 그렇죠. 저 이준석이라는 저분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많이 뭐 받아 드시더라고요. 예, 저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주가 묻기 싫어서 돌돌 말아서 투표를 한대. 일반적으로 그렇게 투표를 하나 보죠. 이번에 어떻게 투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하버드에서 뭘 공부를 한 거예요 도대체? 그걸 믿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 이 자체가 너무 웃긴다. 네,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전 투표 개표 부정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 죽어도 정신 못 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정신 못 차리는 거는 국민들이 아니고요. 정신 못 차리는 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법원이에요. 맞아. 왜냐하면 진짜. 어쨌든 대한민국 법 제도 하에서 네네.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의문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도 죄가 아닙니다. 권리죠. 재판을 당연한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와 같은 재판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빨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면 됩니다. 모든 사전 투표에 그리고 또 모든 투표에 조작이 있다면 그 증적은 반드시 선거인 명부에 남게 된다.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거나 지금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 반대를 하고 있고 대법원은 그 주장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요. 거의 뭐 편집점 환자처럼 그러니까요. 거부하잖아요. 예.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전혀 이유가 안 되죠. 밝히라니까요. 밝히면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선거인 명부가 근본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나 정당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누구나 가서 열람 복사를 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재판 가서 공개가 안 된다. 선거 야. 때는 공개가 되는데 재판에서 공개가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뭐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서 공개를 안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재판이야? 개판이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보시는 거네요, 매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지금 보이는 저 종이 같은 경우는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당시 구리 선관위에서 직접 그때 보셨던 거, 재판 전에 보셨던 거고요. 지금 부천 신종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거는 그 숫자, 공개된 숫자, 선관위에서 공개된 숫자만 보고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근에 재판 몇 개가 열렸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미룰 수 없으니까 몇 개 열렸어요. 그때 나왔던 실물 증거들도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투표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배추잎 투표지, 그리고 화살표 투표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두 개는 정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저 투표지가 실질적으로 카운팅이 됐던 투표지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부정선거 투표지가 아니라요, 실제 선거의 유효표로 적용이 됐던 투표지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저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인쇄를 해서, 맞죠? 네. 그걸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서 그것을 유권자에게 줬고, 유권자도 저 종이를 보고 아무 이상이 없네 해서 투표를 해서 집어넣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운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 투표지 두 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네네. 저게 이제 둘 다 사전 투표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 투표지가 이제 QR 코드가 있으면 네, 사전 QR 투표지죠. 코드가 있으니까요. 자, 사전 투표지는 저런 식의 출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배추잎 투표지 아래가 이른바. 초록색으로. 예. 저거는 저기 뭐가 겹쳐 인쇄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A4지를 출력한다 할 때 A4지가 네. 걸려서 뒷장이 앞장에 겹쳐서 인쇄될 가능성이 있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겹쳐서. 자, 근데 사전 투표지를 인쇄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프린터기는 잉크젯 프린터기라고 해서
잉크로 쭈쭈쭈 출력을 한 다음에 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커팅이 돼 저렇게 겹쳐서 출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전 투표소에서 발급하는 프린터기로 인쇄될 수 없는 투표지가 나온 것이고 이 투표지는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인쇄가 돼서 온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그러니까 인쇄 전문가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인쇄 전문가들의 말은 저게 프린터기에서 프린트된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외부의 곳에서 저걸 찍어내서 집어넣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당시 그 이제 실제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앱선 프린터기로는 저렇게 출력이 도저히 될 수 없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저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는 그냥 뭐 인쇄지가 그냥 겹친 거다. 겹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커팅된 다음에 출력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앱선 프린터의 그 근본적인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저 선관위 변명이 이겁니다. 배춘유 투표지에 대해서 한 종이에 중복 인쇄된 조작 증거물에 대해서 사전 투표용지를 빨리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지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가 겹쳐서 인쇄됐다. 빨리 인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거는 당신 마음이 급한 거지. 프린터기는 그냥 전자적인 신호를 받아서 그대로 그냥 인쇄할 뿐이에요. 뭘 무슨 급하다고 지금 빨리 뽑는다고 이제 막 인쇄가 급해가지고 빨리 뽑으려고 막 땡기니까 저렇게 놨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프린터 버튼을 막 빨리 누르면 빨리 인쇄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원리는 아무리 본인 마음이 급하든 뭐 어쩌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역구 투표용지가 출력이 되고 커팅이 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앱선 프린터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답변 자체도 문제인식인데요. 문재인 기자회견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원래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정인이 세건 같은 경우도 그 애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꾼다든지 어이가 없어서 질문이 없어. 추가 질문 안 받아. 아니 저런 거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던져놓고 끝이에요. 빳빳한 투표지도 형상 기억 중이에요. 뱉어놓고 끝이야. 저것도 저렇게 뱉어놓고 끝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가 맞냐 이렇게 왈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떻게? 그냥 소송을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면 됩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이런 정말 이거는 저희들이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네. 사실 너무 저희 거의 뭐 부정선거 학이 있다면 다들 학사학이 하나 정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적어도 진짜 수료는 다 했습니다. 웬만한. 지금 이제 투표 이 선거 표를 바로 세우는 거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지나간 거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큰 대선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밑장 빼기 하는 것들 다 잡아내도록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긴 해요. 최근 이해찬 씨가 저 오른쪽에 이번 선거 진영 싸움이고 절대 안 진다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선관위도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선거 방향을 조금 고심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김성주 저 여당 의원이 정은경한테 여당 찍을 수 있게 코로나 관리를 잘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이러스랑 무슨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갑자기 뭔가 움직임이 좀 이상하니까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요거. 예. 여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에서 저런 얘기를 했죠. 여당 찍기 코로나 관리 잘해야 된다. 네. 자 지금 뭐 이거는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우리 목사님들 있으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발언하거나 한 거는 전부 다 마이크를 이용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다 선거운동이다. 마이크를 얘기했으니까 선거운동, 실내에서 얘기했어도 마이크를 이용했으니까는 선거운동인데 뭐 누구 찍으라고 했으니까는 아니면 누굴 찍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거운동 뭐 공선법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거야말로 저기 마이크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저거야말로 바로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명백하죠. 예,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뭐 네.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지 마시고 빨리빨리 저거 처벌하십시오. 저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 지금 국민들한테만 입에다가 재갈을 채우고서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뭐 이렇게 권력에 굴복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까? 너무 내로남불도 좀 정도껏 해야지. 이제는 지쳐요 진짜로. 문제는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네들 스스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3구 대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예전에 저 유승조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낙담한 저에게 돌구지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그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싸우냐. 계속 전진하고 조직하고 공 앞으로 차내고 그런 식으로 처절하게 싸우다 보면 쟤네들도 실수 한번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실수 한번 나오면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수 나와봐요. 조작도 다 해놨는데 지네들끼리 내부 분열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조직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그러면 언젠간 우리가 각계 전투에서 하나하나 이기다 보면 이기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정말 압도적인 승리 무하마드 알리가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 것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키보드 워리어분들 우리 국민혁명당과 모든 손가락 애국 요즘에 무슨 손가락 애국 필수죠. 우리들이 손가락 애국을 해야 돼. 직접 움직여서 신청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클린 선거 시민행동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함께 하신 단체 이곳에 국민 참관인으로 꼭 신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번호를 조금 위로 보이실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번호가 약간 잘렸는데 네. 저희 클린 선거 시민행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클린 선거 시민행동은 근본적으로 선거 감시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그리고 또 공정한 선거를 지키겠다는 국민적인 의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네. 조직한 선거 감시 단체입니다. 저희가 선거 감시를 실제 우리 국민 참관을 자원해 주신 분들 덕택에 네. 작년도에 있었죠.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요. 네. 서울시장 후보를 컨택해서 그 후보를 빌어서 전국적으로 참관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참관인을 보낸 것은 실제 사전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관내 지역에도 참관인을 보내도록 소송전까지 해가면서 국민들께서 참관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쨌든 뭐 저는 뭐 우파 후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죠. 또 우리가 뭐 한 번 더 제대로 한번 다룰 거니까요. 네네 제대로 한번 다루십시다. 제대로 한번 다뤄야죠. 그리고 실제 참관인들이 참관한 우리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국민 참관인들이 참관한 사전투표소는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사전투표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기하다. 국민적인 선거 감시가 결과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한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게 이제 4월 7일 날 이제 보궐선거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국민 참관을 이뤄냈고 네네. 자, 이번에 이제 3구 대통령 선거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3구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1년 넘게 저희가 계속해서 국민 참관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의식 있는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부정선거 감시 그리고 또 예방에 앞장서는 의식 있는 국민들께서 많이 참관을 해주셔서 많이 선거 투표소나 아니면은 개표 장소에 직접 참여를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부정선거를 예방하는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대표 전화를 입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1668-4264입니다. 전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1668-4264입니다. 여기 아래 살짝 저희 그 프로그램 상으로 좀 잘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668-4264번이고요. 요 번호로 전화하셔서 참관인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참관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쉽게 영상을 또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클린 선거 시민행동 어떻게 저희들이 참관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지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선거 시민행동 3구 선거 감시 참관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4개의 버튼이 보입니다. 신청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정보란의 양식에 맞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고 인증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핸드폰에서 인증 코드를 받으시고 아래의 빈칸에
입력 및 확인을 눌러주세요. 성별란을 눌러보시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선택사항이 있으니 알맞은 칸을 눌러주시면 입력이 됩니다. 주소 입력 시에는 검색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 입력 화면이 나오며 알맞은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도로명 주소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주소는 체크박스 안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입력 및 참관정보 입력. 개인정보 입력은 투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양식입니다. 참관정보 입력은 희망하는 투 개표 장소를 알기 위한 양식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희망하시는 지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희망 지역 주소지를 근거로 참관인 배정을 해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셨으면 참관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 도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시와 도가 나옵니다. 알맞게 선택해 주세요. 사전투표가 있기에 선관일자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경우에는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혹은 끝날 때까지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개표는 본투표가 끝난 이후 시작이 되고 본투표와 개표는 같이 연달아서 참관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달력에서 참관일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시간 선택. 사전투표 참관일 경우 오전, 오후 둘 다 하고 싶을 때 종일을 선택해 주세요. 개표는 투표가 끝나고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고 최종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은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 제작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영상도 네네. 제작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뭐 그레이스 데이비드님께서는 이거 참관인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하셔가지고 아주 매의 눈으로 어딜 봐야 될지 보면서 너무 통쾌했다고, 직접 내가 감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올려주셨거든요. 뭐 본투표 많이 해라, 그리고 투표지 3번 이상 접어라, 여러 가지 제안을 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거 다 해주셔야 되고, 가장 또 중요한 게 국민 참관인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국에 대해서 전국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 선거소죠, 선거하는 투표소에 저희들이 배치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려면은 전체적인 우리 인원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저희들이 정말 훈련받고 또 준비된 정예 인원들을 각 지역구로 배치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참관인 되겠어 이런 생각보다도 무조건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인원을 배치하는 거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참관인 신청을 여러 경로로 받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1668-4264 1668-4264.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신청자 몰리다 보니까 맞아요. 통화가 좀 어려울 맞아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 설명드린
지금 그 저희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피플 리액션이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관리자분께서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해당 주소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데요. 네. 여기에 접속하셔서 해당 영상의 내용처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배정을 해서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너아라 TV 저희 스태프가 올려드렸거든요. 클린 선거 시민행동 신청 방법 안내 www.peoplereaction.org 들어가시면 바로 저기 링크 들어가셔도 돼요. 저기서 개인 정보 입력하시고 참관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선거에 맞춰서 작전을 다 짜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배치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돼요. 지난번에 10만 우리 정말 군대 양성 이렇게 하는 걸로 10만 명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그때 모집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10만 의병을 양성한다고. 10만 의병, 맞아요. 예, 10만 의병을 양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사실 그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끊임없이 참관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그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현실적으로 10만 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전국에 선거구만 따지면은 250개가 넘습니다. 예, 선거구만 따져도 선거구마다 투표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소마다 이제 뭐 12명씩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12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내가 선거 기간 내내 전부 다 전담을 하겠어 해도 투표소별로 2명씩은 필요한 거죠. 결국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선거 감시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CCTV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네. 뭐 CCTV가 돼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관인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참관인을 보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요. 결국에 참관인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후보자와 정당을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후보자와 그러면 정당. 네, 후보자와 정당 누가 있습니까? 후보자와 정당은 국민혁명당 후보자님들 계시고 그렇죠. 국민혁명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 이제 클린 선거 시민행동 같은 경우에는 범우파 후보들을 모두 다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서 시민 참관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뭐 제가 그거를 뭐 막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신청하시는 대로 또 신청을 하시되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시는 것은 5배수를 뽑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정당 후보자의 참관인이 없는 경우에 그 TO분에 한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참관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100%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정당하고 후보자를 컨택해서 이분들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 의식 있는 후보님들 되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혁명당 후보님들은 다 의식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네, 알죠. 너무 잘 알죠. 우리 후보님들을 통해서 이 참관인을 보내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100% 확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후보를 통해서 저희가 100% 참관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이 조직적인 배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될지 안 될지 계속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이거 선거라는 건 우리 죽을 때까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세워져야 대한민국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참관인을 하면서 훈련이 된 사람들은 거의 뭐 진급하는 순이에요. 2등병이 1병이 2등병부터 잘하고 거의 참관인의 병장급으로는 우리가 다 양성을 해서 우리 2의 10만 양병설 지금 그거 똑같거든요. 예, 저희가 정말 우리 선거에 UDT급 요원들을 배치하고 그 배치시킨 데 있어서 우리 클린 선거 시민행동과 국민혁명당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저녁 멸공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할 거고요. 오늘 멸공 방송 저녁 방송은요. 오후에 1시 반에 저희가 탈북자들 모셔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시 재송출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탈북자분들도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는 거를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느끼니까 여기 와서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참관인 신청 너무 중요합니다. 모두 신청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어려움 모셨는데 우리 유중수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멘트를 하기 전에 요청을 좀 드리면 예. 어려운 분을 모셨다고 하는 거를 보니까
앞으로 저를 안 불러주실 아니, 생각인 계속 것 부를 같습니다. 거예요. 입지를 나누는 어려운데 나왔으니까 오늘 한 번이면 됐다. 아니 뭐 이거. 제가 돌고지 대통령이라서 내가 조금 한번 튕겼어요. 계속 불러야 돼요. 아니요 저희가 이거 불안불안하거든요. 계속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가지고 감사하고요. 4.7 보선 감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 감시를 이뤄낸 것이죠. 이번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시고 선거 감시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 또 우리 국민혁명당을 비롯해서 범우파 후보들과 정당을 통해서 참관인을 보내겠다. 라는 이 계획에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선거 감시를 이뤄낼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기회 닿는 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가뜩이나 제가 한번 튕겨봤는데 걸려 드셨어요. 유승수 변호사님 제가 계속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불러서 제가 방송하고 저희가 3월 9일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가 참관인 모집하고 표를 바로 세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